오늘 얘기할 내용은 우리가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전매 제한에 해당된단 말이야. 네. 그럼 전매 제한에 해당되면 그때부터 전매가 안 돼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1거주 1주택자이면서 10년 보유를 했고 그 집에서 5년을 살았으면 매도를 하게 해줘. 왜냐면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이 정도면은. 그래서 매도를 하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물건이 아니고서 다른 물건을 사게 되면 현금 청산을 당해요. 예를 들면 지금 한남 3구역을 예를 들 수 있지. 한남 3구역이 투기가에 지구면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나서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 근데 물건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그 물건들이 모두 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 매도자가 10년 보유를 했고 5년 거주를 했어야만 하는 물건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1세대 1주택자가 맞는지 현재, 그리고 10년 보유를 했는지 5년 거주는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야 되잖아. 물론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확인은 해주지만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조차 이 모든 걸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첫 번째, 등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등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돼. 이거 왜 확인을 하냐면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확인을 하면 이제 재산세 납부 내역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집이 있었으면 재산세를 납부를 한 내역이 있겠지.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 등본에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A라는 사람은 당연히 세대주로서 1세대 1주택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에는 요 집에 대한 그 재산세만 낸 내역만 나와야겠지.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지방세 과세 증명서에 재산세 내역이 없어야겠지. C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없어야 되겠지. 얘는 없어야 돼. 얘만 요거 한 채. 지금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이라고 치면은 한남 3구역에 대해서만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도 당시에만 1세대 1주택이면 돼.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매도를 하면 오늘 내가 매도할 시점, 그러니까 잔금 시점이 되겠지. 잔금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 A, B, C 모두 A라는 사람은 요거 한 채밖에 없는지, B, C는 같은 세대로 돼 있잖아. 1세대 1주택자잖아. 그러니까 B, C 같은 경우에는 B와 C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는지를 지방세 과세 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거 1세대 1주택자니까 이 전 세대원이 요 집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지방세 과세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거기 재산세 내역, 납부 내역이 나오니까. 그리고 요게 확인이 됐어. 그럼 확인이 됐네. 거기서 끝이 아니야. 요걸 확인해야 돼. 등본상 세대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등본상의 세대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일단 미성년 자녀가 있을 테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는 3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등본상에는 안 나와.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더니 미성년 자녀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고 30세 이하의 자녀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어. 근데 등본상에는 안 나와. 그럼 얘네는 세대 분리가 돼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 미성년과 30세 이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등본상에 같이 안 나오더라도 얘네가 집이 있으면 집이 같이 있는 걸로 법적상 보잖아. 30세 이하 자녀가 결혼했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30세 이하의 자녀가 또 요건이 있는데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소득이 2024년 대비 뭐 연봉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면은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춘 거야. 요거는 세 전 가격이야. 요 조건이 있나 없나는 그때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해가지고 이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아니면 3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지. 없으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요거까지 해야 돼. 그래 안전하지. 세 번째 또 있어.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했겠지.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본에 있는 사람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에 있는 사람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했는데 뭐 와이프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본에는 뭐 형제자매랑 같이 살 수도 있잖아. 근데 와이프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거나 와이프가 있으면은 같은 세대로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상이 사람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일치해. 그럼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불일치해.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A, B, C가 있어. 근데 이 등본상에는 A, E, D가 있어. A, D가 있어. 그러면은 불일치하잖아. A는 똑같아. 근데 나머지가 불일치하잖아. 그러면 B, C가 누군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B는 와이프고 C는 자녀야. 그럼 얘네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뭘로 확인을 해?
지방세 과세세 증명서 띄워오라고 해서 확인을 해야 돼. 등본상에 같이 안 돼 있어도 어차피 같은 세대로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ED도 확인을 해야 돼. 맞지? ED는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 확인했지. 근데 ED의 가족, 이럴 때는 ED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띄워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 이 사람들도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띄워와서 모든 사람의 이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확인을 해. 그 다음에 세대주의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한 다음에 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만약에 틀려. 그러면 틀린 사람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싹 다 띄워오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1세대 1주택자가 정말 이게 집이 한 채 있는지가 그때야 비로소 확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불일치한 사람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내용을 무조건 확인을 해야 1세대 1주택자가 비로소 확인이 되는데 보통은 등본상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만 확인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미성년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혹시 3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세대 분리를 해놨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어. 그럼 법정 요건을 못 갖췄어. 근데 이 사람이 부모한테 말하는 어디에? 지방에? 뭐 자그마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잘못 사면 현금청산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매도자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확인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본상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 확인은 필수야.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등본상 세대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한 다음에 이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 등본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일치하면 이미 지방세 과세 증명서 확인했으니까 끝나는데 불일치하는 사람 모두 지방세 과세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불일치하는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오라고 한 다음에 3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혹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있으면 그 사람들 모두도 지방세 과세 증명서를 확인을 해야 그때 비로소 1세대 1주택자가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뭐 귀찮은지 아니면은 뭐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요거 하나 확인하고 1세대 1주택자인 거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 것 같다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현금 청산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럼 1세대 1주택자인 걸 이제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10년 보유를 했어야 되잖아. 그럼 10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냐? 간단해.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유해, 지금까지 몇 년을 소유했는지 나오잖아. 등기사항 증명서 하나 딱 띄워보면은 이 사람이 10년 보유를 했는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어. 그걸로는. 그 다음에 5년 거주는 어떻게 확인하냐? 5년이 이 사람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연속될 필요는 없어. 1년 거주했다가 나갔다가 또 1년 거주했다가 나갔다가 3년 5년 채우면 되는 거야. 어찌됐든 이 집에서 어떻게 합산 어떻게 확인을 하냐? 초번 띄면 돼. 이 명의자에 초번 띄면은 주소 이전 다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집에서 5년을 거주했는지 거주를 안 했는지 단번에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년 보유 5년 거주는 사실 그 확인하기가 매우 간단해. 등기사항 증명서랑 초본을 딱 갖다 대면은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물론 등본상에 나와 있는 거와 가족관계 등본상 세대주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똑같아. 그럼 간단해. 그 여기 등본상에 모든 사람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 확인해가지고 요거 한 채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다른 사람 집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상이 불일치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불일치하면은 이제 내가 앞서 얘기한 내용을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1세대 1주택자인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사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잘못 사면 현금 청산이고 그러면 매수자만 손해보냐? 아니잖아. 우리가 특약 다 적고 하기 때문에 매수자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엄청 손해본단 말이야. 부동산은 나락가는 거야. 이거를 확인을 해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부동산한테 있잖아. 나락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확인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한 번더 정리하면 5년 거주는 연속될 필요는 없고 그렇지. 5년 거주는 연속될 필요 없어. 이 집 갖고 있는 동안 합산해서 5년 살았으면 되고 합산이고 10년 보유는 연속돼야 되겠지? 갑자기 이 집을 팔았다가 다시 또 그 집을 사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년 보유는 연속돼야겠지. 연속적으로 쭉 이 집을 갖고 있어야겠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1주택 지위는 이 집을 팔 당시에 팔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를 하는 동안 내가 2주택자였어. 10년 보유를 이 집을 하는 동안. 근데 중간에 근데 이 1주택을 중간에 팔았어.
그래서 이 집을 막상 한남 3구역이라고 치면 한남 3구역에 매도할 시점에 내가 1세대 1주택자야. 그럼 된다는 거야. 최종 한 채만 남았었다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1세대 1주택자인 거를 확인해야 되잖아. 네.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이거랑 이거는 확인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거야. 이거 진짜 부동산에서 잘못 이렇게 중개하거나 그러면 날아가니까. 그리고 매수자들도 손해를 많이 보잖아. 매도자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뭐 부동산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매도자, 매수자들도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뭘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요거만 하나 띡 확인하고 괜찮네 하고 만단 말이야. 그럼 큰일 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가 형사를 당하면 안 된다. 네. 요 내용이야. 오케이? 네.